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 기록의 목적인데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함이고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 기록을 해 놓으면 다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도 이러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를 보고 시설장이나 이제 전문가가 지도 관리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기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보니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더라, 정서 지원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서 지원 서비스를 좀 줄이고 이 서비스는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표준화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누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이제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러면 이분이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또는 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책임성을 제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기록의 종류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 기록지, 그리고 인수인계서, 사고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이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록을 하는 게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이 급여는 어떤 이제 제도에서는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게 혜택이잖아요.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적는 기록지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수기로 적을 수도 있고, 요즘은 태그로 찍죠. 그래서 태그로 찍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적는 기록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상태 기록지는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교재에도 체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체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를 서술형으로 적는 형태로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를 적는 게 상태 기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수인계서나 사고보고서 이런 거는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할 때 쓰는 거고,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거고요. 이 사고보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그라는 것을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의 원칙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시험 볼 때마다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록을 하실 때는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밥을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 얼만큼이 많인지, 반 그릇이 많인지, 어떤 분은 3숟가락이 많이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반 숟가락도 안 드시다가 오늘은 3숟가락 드셨어. 그럼 많이 드신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그릇을 드신 건지, 반 그릇을 드신 건지, 한 그릇을 드신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물을 많이 마셨다가 아니라 물을 500cc를 마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이제 찾아라. 다음 기록 중 정확한 기록은 바르게 적은 것은, 바르게 기록을 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그릇을 먹었다고 하는 거지, 몇 cc를 먹었다고 하는 거지, 뭐 소변을 봤으면 몇 cc를 봤다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죽을 끓여드렸더니 배가 덜 아프다고 한다. 뭐 설사를 한다 그래서 죽을 끓여드렸더니 설사가 멈췄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빨리 적으셔야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 적으셔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우리가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똥을 쌌다, 똥을 묻혔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뭐 그냥 변실금이 있었다 정도 이렇게 공식화된 용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너무 중요하지 않은 주변 이야기를 많이 적고 하시면 안 되겠죠.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그리고 반드시 기록자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그 요양보호사 그 사인하는 곳에 자기 이름 3자를 적으셔야지 멋지게 사인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록할 때 주의사항은 개인정보 잘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비밀 유지하셔야 되고 또 사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되겠죠. 너무 사적인 사생활을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시거나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자, 업무를 이제 보고하는 건데요. 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 자, 왜 업무를 보고하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타 전문직과의 협조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대응이라든지 이제 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업무 보고의 중요성이고요. 업무 보고의 원칙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록의 원칙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자, 아까 제가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요. 기록의 원칙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고요. 신속하게 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합니다. 자, 업무 보고의 시기는 그럼 언제 보고를 하냐? 자,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면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했을 때, 자, 오늘 서비스를 오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후로 변경을 했다든지, 토요일날 서비스를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토요일날 들어가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 한 것들이 공단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걸 횡령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또는 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고혈압이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고혈압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을 복용을 한대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죠.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센터에서도 어르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실 수 있겠죠. 또 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해버리잖아요. 자, 그럼 그 책임 누가 진다 그랬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그 책임 지셔야 해요. 자,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센터장님이 그거 좋은 방법 같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럼요, 센터장님이 져요. 센터장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으셨어도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고하고 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도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숨기려고 하고 보고 안 하시고 그랬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게 사고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 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처럼 빨리 보고를 하셔야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자, 업무 보고의 형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두 보고,
두 번째는 서면 보고, 세 번째는 전산망 보고가 있는데 구두 보고는 말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빨리 보고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무슨 일 생겼어요. 사고가 났어요. 빨리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그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더라?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들은 사람도 헷갈릴 수도 있고 정확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죠. 자, 서면 보고는 그 단점을 보완하죠. 기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는 있죠. 단점은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언제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또 서면으로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죠. 그런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가 서로 장단점이 이제 바뀌죠. 자, 그리고 전산만 보고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태그로 전송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 95% 이상은 전산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회의인데 업무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회의와 두 번째 원래 회의인데요. 여러분, 사례 회의는 주체가 누구냐면 대상자입니다. 어래서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의는 사례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회의해 볼까요? 자, 어르신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대상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건 모두 다 사례 회의입니다. 자, 두 번째 원래 회의인데요. 이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서 전달을 해준다든지 회의 시간에 이제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런다든지 같이 일하면서 힘든 뭐 애로사항들을 센터에다가 원래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센터에서 뭐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하니까 잘 됐어 하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요양보호사가 힘든 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어떻게 할 때 뭐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업무에 관련된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회의이고요. 사례 회의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양보 업무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